안녕하세요.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. 오늘 엠넷의 아일랜드 2 프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제가 사실 이거 미리 찍고 있어요. 제가 이번 주 내내 일본에 갔다 오기 때문에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지금 아일랜드 2가 스태프 갑질 폭로, 그리고 뭐 학교 폭력 그런 참가자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프리뷰는 먼저 올려야 되니까 오늘은 프리뷰만 하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방송을 하면서 방송 리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가 뭐 중간에 따로 하던가 하긴 해야겠어요. 근데 제가 학교 폭력 얘기는 이제까지 여러 번 다뤘는데 이번 케이스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상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, 우리도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올라왔고 케이팝 팬분들도 이제 문화가 더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학교 폭력이든 뭐든 폭로가 나왔다고 해서 막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그 피카츄배를 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까지 그 의혹이 있었던 그런 학교 폭력 사건 중에서 다수가 사실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걸로 흐지부지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알고 있던 것도 찾아보시면은 결국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다들 안 보시니까 아닌 걸로 판명된 경우가 많고, 우리가 살면서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. 직장에서도, 그리고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도 엄청 친했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미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거나 유명해지면 싫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, 그게 사회적으로 설득이 될 내용인가,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는 많은 분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진짜로 학교 폭력이고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적인 장기적인 괴롭힘이면 그 사람은 나오면 안 되죠. 방송에 나오면 안 되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게 그 사람이 싫어서 난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어. 그건 개인이 그렇게 생각해야지, 그거를 드러내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입히는 건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건데,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잘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. 저는 리뷰를 하잖아요. 연예계에서 저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아니면은 진짜 제가 같이 일해보면서 쟤는 인간 말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제가 리뷰하는 방송에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때 그런 얘기 제가 할 수가 없죠.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심지어 저를 담그려고 저에게 막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저를 공격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도와줬던 그 멤버가 최근에 제가 리뷰한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걔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. 그냥 걔 무대랑 노래에 대해서 리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그런 개인적인 거고,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밉더라도 그걸 사회적으로 터트려야 될 일인지는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그렇고, 어쨌든 저는 원래 얘기하고 싶던 거는 그 스태프 이야기였어요. 잠깐 말하면 그 내용 자체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엠넷에서도 별 신경은 안 썼을 거예요. 논란이 되니까 공지를 띄우긴 했는데,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,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건 어쨌든 나중에 하고 오늘은 프리뷰 해야죠. 프리뷰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.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 자, 아일랜드 2 엠넷의 아이돌을 결성하는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이고요. 이전에 아일랜드 1을 통해서 엔하이픈이라는 팀이 탄생을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죠. 이게 그냥 참가자를 모집해서 방송을 하는 것과 달리 특정 회사의 새로운 팀을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런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기존에 그냥 예를 들어 프로듀스 시리즈, 그 플래닛 시리즈보다는 시청률이 좀 떨어져요. 이 특정 회사에서 하는 오디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일랜드 1도 방송이 엄청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팬덤을 딱 모았고 그걸로 탄생한 엔하이픈은 뭐 엄청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. 원래 아일랜드 2가 이제 여성 버전으로 하겠다 해서 어쨌든 얘네들도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 중에서 그 회사의 연습생으로 합격한 애들을 데리고 방송을 하는 건데, 원래 재작년부터 하려고 했다가 아일랜드 1이 하이브와 이 CJ 합작이었거든요.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한 빌리프랩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하이브가 이제 곡 제작을 하고 매니지먼트는 뭐 CJ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분배가 됐었던 것 같은데, 실제로 할 때는 그냥 하이브가 곡 제작 매니지먼트를 다 하고 CJ는 그냥 뭐 광고, 마케팅
이쪽으로 하게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된 거예요.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면서. 근데 이게 엔하이픈이 엄청 인기가 있어지니까 CJ는 조금 더 본인들이 뭘 시키려고 하고, 그러니까 하이브가 아니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티격태격되다가 결국에는 그 빌리프랩을 하이브가 돈을 주고 아예 100%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빌리프랩과 그 엔하이픈이 하이브로 갔죠. 근데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2를 시작을 못했던 거예요. 이것도 원래 하이브와 CJ가 빌리프랩에서 걸그룹을 새로 내는 거였기 때문에. 그래서 재작년에 못하고 이제 작년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하이브가 그냥 빌리프랩 100% 인수하기로 하면서 여기 아일랜드 2에 참가하기로 했던 멤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JTBC로 가서 알류 넥스트를 한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아일랜드 2로 회사에 들어왔던 멤버들이 알류 넥스트로 나가서 아이리시 된 거예요. 그래서 아이리시 지금 빌리프랩 소속이죠. 그런데 이 아일랜드는 원래 엔하이픈 거를 할 때부터 걸그룹도 하려고 이제 세트장도 다 지어놨고 세계관도 연결을 시켜놓은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하이브가 갑자기 안 한다고 빠져버리니까 CJ는 이게 애매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해서 요번에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요번에 그 손을 잡게 된 팀은 이제 YG 사단인 더 블랙 레이블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더 블랙 레이블은 YG 프로듀서였던 그 테디님이 지휘를 하는 회사인데요. 근데 요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빌리프랩을 그냥 5대5 지분으로 하고 CJ가 매니지먼트, 하이브가 곡 제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이브가 다 매니지먼트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요번에는 CJ가 가지고 있는 이 매니지먼트 회사 웨이크원 소속으로 데뷔를 시키고 그러면은 확실히 CJ가 매니지먼트를 주도권을 100%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곡 제작에 관련된 곡에 관련 거는 이제 외주 프로듀서를 줘서 더 블랙 레이블이 하게 되는 거예요. 어쨌든 지금 더 블랙 레이블 입장에서도 YG에서 독립을 해서 형태는 어쨌든 그래도 YG 패밀리거든요. 같이 하지만 YG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까지 테디가 YG에서 계속 프로듀서를 하고 블랙핑크도 계속 곡을 만들면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내 회사에서 새로운 팀 만들어 보겠어 하니까 양현석도 더는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블랙 레이블도 이제 그래서 걸그룹 제작해서 딱 내야 되는데 갑자기 CJ에서 이 제안이 오니까 이게 더 나쁘지 않죠. 블랙 레이블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런 엠넷의 큰 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회사를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CJ와 그 CJ의 웨이크원 이쪽에 좀 제 생각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CJ 입장에서는 그 웨이크원 안에 A&R 담당자도 있고 뭐 디렉터분들도 있고 작곡가들도 다 있는데 이제까지 항상 거의 메인 프로듀서를 외주를 맡기고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엔하이픈도 하이브에게 음악은 외주 주니까 하이브를 데리고 왔던 거고 요번에 하이브가 나갔으면 자기네들이 해볼 법한데 또 블랙 레이블 데리고 왔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프로듀스 재팬 하는 것도 다 음악은 외주 제작하고 있고 뭐 지금 그 일본에서 CJ 회사가 라포네인데 거기서 자체 제작 팀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올해 초인가 CJ 관련 음악 부분 그 사장님들이 다 바뀌었어요. 그래서 신임 라포네 사장님이 가셔서 그냥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계속 외부에서 음악을 데리고 오는데 막 유명한 작곡가 팀 데리고 오고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외주 제작을 맡겨도 좋은데 한 팀하고 오래 쭉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한 번 했을 때 잘하면 그 다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 바꾸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면 바로 바꾸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바꾸고 하는데 그게 CJ는 더 안정성 있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입장에서는 CJ 정도의 인프라가 있고 그래도 투자할 금액이 있는 회사면 아예 진짜로 자체 제작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외주 주는 팀들이 다 잘하는 팀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냥 안정성 있게 꾸준히 맡겨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그릴 수 있게 A&R에서 근데 지금은 그때그때 그냥 유행에 쫓는 곡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야구에서 3할 타자라고 하잖아요.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면 엄청 높은 수위 타자가 되는 거예요. 곡 10개 내면은 그러니까 2곡 성공시켜도 2할 타자, 3곡 성공시켜도 잘하는 거예요. 4할 타자가 없잖아요. 근데 어쨌든 요번에도 더 블랙 레이블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. 여기서 방지민이 오히려 1위로 데뷔를 못하면은 아쉬운 결과라고 보여지고요.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한 명 나나가 선택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이름이 같아서 다른 나나를 착각했나 싶을 정도로